수능을 망친 재수생이 있다.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좀처럼 오래 집중하는 게 힘들다. 부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재수생의 책상 위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 시작하시죠. 8번님부터 하면 딱 좋겠네. 일단 수능을 한번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오래 집중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침대나 개인 공간을 비추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본 기억으로는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조금 자기 개인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기 공부하는 거를 찍어서 올리는. 아, 공부 브이로그. 네, 네. 그런 형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기에 X를 든 거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좀처럼 하기 싫은데 아이의 말을 듣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게 CCTV를 설치하고 싶은 건 부모의 욕구라는 거죠. 부모의 욕구로 아이를 감시한다라는 용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아이가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요청했으면 저도 찬성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반을 든 이유도 아이의 동의가 있으면은 저는 찬성인데 아이의 동의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반반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데 부모가 아이의 공부 효율을 높이려고 설치를 하는 거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동의도 만약에 억압된 동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너 다음번에 성과를 위해서 엄마가 너 책상만 비춰볼게 라고 얘기하면 그걸 또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의 자율성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대학 가는 게 재수할 수도 있죠. 저도 재수해봤지만 재수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원제처럼 야, 너 재수했으니까 엄마가 너 감시할 권한이 생겼어 라는 어떻게 보면 면제권을 줬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권한을 좀 준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저런 면에서 재수생이면 또 성인이잖아. 아이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인이에요. 재수생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럼 성인에게 너의 공부하는 형태를 내가 감시해서 그러면 엎드려 자면 가서 깨울 건가? 푹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 잘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거를 감시한다는 형태 자체가 개인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저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입장이란 말이죠. 전 충분히 대화로서 진정한 동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진정으로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수능을 망쳤고 공부의 효율을 위해서 아까 8번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공부하는 영상을 찍으면 자기 공부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 학생도 진정으로 동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와 그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게 만약에 CCTV 설치다 이러면은 저는 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라면 꼭 부모님이 봐야 되나? 그럼 내가 녹화를 하고 내가 나를 감시하기 위한, 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지 이 CCTV를 부모님이 보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합의로 할 수 있는데 저기는 이제 설치한다고만 했고 부모가 감시한다고 써있진 않아서. 그러면 첫 번째 논제랑 두 번째 논제 때 일관적으로 X를 드셨다가 여기에서 반반으로 간 이유가 너무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들의 합의가 제일 우선되어야 그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다 마찬가지로 합의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적인 영역이 섞였잖아요. 왜냐면은 그 CCTV로 기록하는 대상이 다수였잖아요. 불특정 다수였잖아요. 그리고 근로 환경에서도 공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는 가정 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는 자기가 CCTV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동의가 있으면은 그거를 수단으로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의 오더로서의 CCTV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CCTV를 단다고 해서 얘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할까요? 전 그게 의문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숙박형 재수학원 보내지 저걸 왜 설치하니? 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맞아요. 요새 그래서 독재형 독서실 이런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CCTV가 그 학생의 성실도를 감시하기 위한 역할이지만 결코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독재형 재수학원 같은 데 보면은 딱 50분 동안 카메라로 비추고 졸면 가서 깨워줘.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런 거를 다 알고 합의하에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는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으로 학생의 진정한 동의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진정한 동의를 대화로서 양측이 서로 충분히 합의가 되었다면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없다면 CCTV 설치에는 반대의 입장이에요. 두 번째 주제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그 진정한 동의가 위계질서. 그 권력형 위계질서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될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 엄마와 자녀 간에는 사실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TV 볼 때도 엄마가 틀어주는 채널 보지 막 이러잖아요. 만화 틀려고 하면 틀지 마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서 자라온 가정 환경일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부모가 달게 너 동의해 안 해? 이러면은 아이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할 부모는 어디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진정성 있는 동의인가? 라는 거에도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아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일탈의 길로 안 들어서고 담배 술 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는 CCTV 설치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아이한테 24시간 CCTV 설치해 놓으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았는 줄 알고 감시할 수 있어요. 공익의 목적입니다. 저한테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한 가족의 평화를 위한 목적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본 다음에. 근데 과연 그게 아이한테 좋은 일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골자는 전 같다고 봅니다. 지금 목적은 어떻게 되든 감시예요. 왜 감시냐?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한 감시의 목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의견이 갈린 이유가 2번님께서는 감시자가 부모니까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가족도 완전한 사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 그거를 기를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식이 만약에 동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부모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감시를 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번 때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아이한테는 잃을 것들이 전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3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숙 학원도 안 보내실 건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체제로에 기숙학원이라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부모다 그러면 저는 반대를 할 거예요.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도. 저도 의견이 좀 있는데, 전 아까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전제 조건을 이제 부모와 합의하고 아이도 원한다면, 저기 문장에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이라는 개인적인 욕구도 들어있어요. 분명히 들어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죠. 재수생이라면 성인의 자의적인 의지가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어요. 과연 CCTV가 집중력 향상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더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엉덩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내가 나를 볼 수도 있고, 저 CCTV는 홈캠의 의미가 훨씬 강한 거잖아요. 그걸 꼭 부모님만 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나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구나 하고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설마 저거를 뭐 평생 다 알겠습니까? 공부하는 기간 안에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동의한 상황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5번님은 어떤 입장이 어떠세요? 저 CCTV를 저는 그냥 도구로 봐요. 도구. 러다이트 운동 맞나요? 네. 예. 기계 나왔으니까 쓰지 말자. 우리 일자리 다 뺏긴다. 그거처럼 보여요. 반대측은. 그러니까 써서 좋은 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면서 일단 안 좋아. 저거 나 침해 안 돼.는 저는 일관적으로 그래서 기계 도구로서는 쓰는 게 좋다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보는 게 훨씬 더 무조건 좋지 않을까. 네. 반대 측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약간 말씀이 달라지는 게, 쓰지 말자가 아니라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효율만을 따지고서 쓰는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해가 되고, 그것에 기대게 되면서 우리가 주체적인 판단을 흐리게 된다. 대학이 그게 뭐라고. 이거는 또 다른 주제로 굉장히 또 오랫동안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지만, 아이의 주체적인 사상이나 자체적으로 자기가 독립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더. 효율이라면 도대체 무슨 효율? 효율이라면 얼마나 효율적? 장기적이라면 얼마나 장기적?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나 관념론적으로 들어가서 CCTV를 대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는 물건이거든요. 물론 물건의 철학을 담는 건 인간이지만 CCTV라는 도구를 그렇게까지 깊게 보아서 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목적이 분명한 부분이라면 저는 CCTV가 굉장히 효율적인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행위를 한다는 것에서는 능동성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수동성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이 오히려 사회의 순종성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1번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회적 교육의 패턴이 안 맞다는 거죠. 8번님이 근데 말씀하신 거는 브이로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는 걸 내가 보고 내가 고치겠다는 건 능동적인 거 아닌가요? 저게 부모가 결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제 조건이 본인의 동의죠. 그러면 그거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의견이 비슷하게 몰아지고 있는데 하나의 전제 조건이 지금 본인의 동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인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것도 거의 그게 점철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학생이 동의한다는 상황으로 한번 해보죠. CCTV가 자체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된다고. 왜냐면 지금 제가 최근에 시험을 봤어요. 사실 그저께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학생이랑 똑같이 오래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CCTV랑 비슷하게 어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 모습을 이제 서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거였는데, 확실히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딴짓하기 되게 어려워요. 하고 싶지도 않고, 좀 부끄럽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 학생도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대안으로 이제 해결책을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좋아라고 하고 그 CCTV가 있다는 거 자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노력할 거예요. 그럼 능동성도 있겠죠. 수동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거니까.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하는지, 뭐에서 흐트러지는지, 어디쯤에서 그러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옆에서 너무 오래 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볼까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면 엄청난 서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어도 그건 부모가 제안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CCTV 찬성입니다. 저도 그 수험 생활을 할 때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랑 저 혼자서 그냥 오로지 공부를 할 때랑 능률이 달라지는 걸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이제 학생의 동의가 있다면 찬성이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것을 CCTV의 역기능을 이유로 학생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인권 침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이런 사적인 부분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저도 저런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해봤을 때 저 방법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고, 학생이 원하고 자기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인권 침해라는 약간 이유로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그게 역으로 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망쳤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누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와, 그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난 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거는 네. 저도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교수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 저는 공부를 하는 대신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그때 앉아서. 그런 독서량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의 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지켜보아서 책을 읽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책을 읽는 행위가 너무나 즐겁고 그 책을 읽는 행위로 저의 이런 지적인 이런 고양이 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의 좀 더 지적 탐구와 지적 호기심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CCTV로 집중력을 높인다. 근데 만약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CCTV로. 근데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CTV가 저도 그거 설치해가지고 내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 안 합니다. 그거는 저도 막 감시하고 통제하는 걸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CCTV가 그 객관적인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사실을 내가 쓰는 도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뭘 했구나. 나는 나를 못 속이잖아요. 내가 했던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통제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데 그 자료를 쓰겠다는 거지. 그 도구를 남한테 통제권을 넘겨서 날 통제해라라고는 전 안 써요. 그러면 저거가 선생님 부모가 빠져야죠. 부모가 설치한다. 근데 부모가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설치하면 부모가 보는 거죠. 부모가 재수생 책상 위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본다라는 거를 빼고 이걸 본인이 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설치 주체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도 부모가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재수생이 관리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은 재수생이 부모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센텐스가 주어졌겠죠, 아마도. 근데 저는 저거 부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라는 부분에서 재수생이 부모님한테 나 오래 집중하는 게 힘들어. 그게 문제야.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예, 그건 맞아요. 근데 CCTV를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재수.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CCTV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조금 컨트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내일 세운 전제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동의했냐 안 했냐의 그렇죠. 부분이란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친구가 성인이에요. 동의를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A 케이스는 이 친구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저게 미성년자고요. 저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라든가 중학교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동의했어도 전 반대했을 거예요. 그거는 학습 습관에 관한 부분이에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탐구하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CCTV가 그 역할을 대신하진 않아요. 아무리 도구라고 해도. 그런데 지금 저 친구는 성인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의 전제 조건은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꼭 그것에 대한 모든 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인인 그 친구가 그 범주를 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찬성한다고요.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도 그 상황 자체가 부모가 통제한다는 말이 없다라고 이제 3번님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사용한 도구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설치는 부모가 근데 해줬지만 부모도 보겠지. 그쵸. 그럴 수 있죠. 8번님은 부모님이 저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 나 성적 올릴래? 했는데 엄마가 그럼 CCTV 설치할래? 나도 보고 엄마도 봐.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저 전국에서 비난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저 학생이 정말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학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도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신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라고 저한테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께 부탁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찬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재수해 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 재수하셨을 때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미안하지 않았어요? 미안했죠. 그쵸. 미안한 상황이고 재수생이 의리되는 입장인 거예요. 저도 재수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수를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한다? 쉽지 않아요. 그럼 저기서 동의를 했다라는 건 자의적 동의든 타의적 동의든 그 동의를 두 개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를 했다서 치더라도 CCTV만이 능사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6번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어플 이용하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행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는 그게 싫어. 난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 공부가 잘 돼 라고 하면 아까 그런 어플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화상통화 요새는 다 무료로 화상통화 다 되잖아요. 화상통화 켜놓고 둘이서 공부를 해서 서로 감시해주자. 너도 동의 나도 동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걸 부모가 만약에 엎드려 자는 걸 내가 봤어. 그럼 제가 감시하는 입장에서 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이 자식이 내가 재수하라고 이렇게 등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번 돈 갖다가 지금 엎드려 자? 네가 지금 엎드려 잘 때야?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관계성으로 봤을 때 스스로 공부하고 싶고 스스로 저렇게 통제하고 싶고라는 의견이 있다면 CCTV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좋은 방향들이 있는데 왜 굳이 부모님의 날 감시해 주길 바라면서 날 CCTV를 몰아넣을까? 저는 이게 약간 저 친구가 엄마 아빠한테 저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망치고 나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저 CCTV를 설치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동의했다라는 건 사실 이미 자기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본인을 몰아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타이든 자이든 어쨌든 저 수능을 잘 보고 싶은 건 자이든 타이든 나의 선택이잖아요. 저것 또한 재수생 친구의 선택인 거고 그럼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맞지 않나? 부모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니 CCTV를 설치하자는 건 재수생의 입장이 아니에요. 일단은 동의했다는 게 동의했다라는 게 지금은 있잖아요. 가정인가? 그러니까 저는 네. 동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CCTV를 설치해 줘라고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설치해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 동의했다라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그게 자이든 타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선택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 그런 건 본인의 몫이 이제 성인이잖아요. 자의 타의가 매우 중요하죠. 자의인지 타의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자의로 인해서 내가 선택을 한 게 선생님이 쓰신 그런 어플 같은 게 자의로 인한 거예요. 저거는 부모가 CCTV를 설치할게 동의해? 라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I agree 라고 했을 때 달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자의라고 할 수 없죠. 선택적 동의로 할 수 있는 것들,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동의인 거지. 저거는 동의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8번님처럼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수업은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나는 조금 더 나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더라. 라고 동의를 했다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그래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한다면 네.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도서관에선 불출석 다수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시끄러워서 공부 못할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공부하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어플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제가 물은 게 어플과 CCTV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완전 다르죠. 어플은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CCTV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건 완전한 큰 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찍히고 싶지 않으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정도는 보장이 돼 근데 있는 그 자유의 보장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자유고 한데 그걸 지켜보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고 저 일에 동의를 했다면 책상이라는 공간에서 부모가 나를 보는 거를 동의를 한 거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를 부모가 리와인드해서 보는 거를 다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CCTV를 찍는다는 게 그런 행위라는 거 다 알만한 나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동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그 행위가 내가 조금 더 오래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를 자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동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원 요번에 졸업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만약에 랩실은 사적인 공간 아니죠? 그쵸, 공적인 공간이죠. 네. 랩실에 책상이 있으셨죠. 풀타임이셨으니까. 만약에 논문 통과를 못 하셨어요. 교수님 요번에 제가 집중을 못해도 논문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딱 그 얘기 한 거예요. 그죠? 집중하기 힘들다고. 그럼 교수님이 그럼 내가 네 책상에 CCTV를 달게. 동의해? 그거는 너무 아니. 비약이에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와 교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비록 성인이긴 하나 아직 부모가 자기 보호자인 나이예요. 근데 이 얘기가 더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그건 당연히 아니라 잘못된 거죠.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랩실이 공공공간인데?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공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CCTV 설치가 지금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 CCTV 설치하는 게 더 조심스러울 수.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거죠. 네. 이제 동의가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반대해도 돼.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고 만약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계였을 때에도 자식이 부모를 넘어서려고 부모가 얘기한 그런 선의에 저건 악의로 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좋은 뜻으로 좋은 입장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식이 그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제가 모든 아니라 경우일 찬성해. 수가 있는데 아니 전제가 아니에요. 전제가 아니라 저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딱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이가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찬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동의는 네. 제가 자발적 동의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동의를 했을 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동의가 자발적 동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럼 존재할 수 있지 저희는 않나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자발적 동의를 생각한 거죠. 아니, 근데- 충분한 아니,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결정. 그러니까 그 자발적 동의가 재수하는 학생한테는 부모님이 더 강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랑 연구원이랑 얘기한 이유도 뭐냐면 교수가 연구원보다 더 강자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무조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대체 못할 게 없겠죠. 그리고 그 많은 비용과 그런 효율들 속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쓰는 것도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이니까 제가 입장을 고수하는 나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비자발적 동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자발적 동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논을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란 얘기예요. 저는 사실 저 행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부모가 거실에 책상 꺼내놔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애초에 책상을 저렇게 CCTV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책상이라는 공간을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네. 그 얘기 시를 든 거예요. 예, 공적 공간으로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책상 거실을 꺼내놓는 것과 뭐가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방금 그 성인이기 때문에 동의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오히려 그 나이 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더 억압적인 관계를 양산할 수 있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CCTV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장기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저걸 뭐 10년, 20년 달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 시험 기간 내지는 학습 기간이 잡힐 동안까지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저는 충분히 저기 동의를 해요. 심지어는 한 발 더 나가서 비자발적 동의라도 나는 부모가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압할 수는 없지만 물론 당연히 교수님은 그걸 강압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권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뀐 건 없습니다. 저는 일관됩니다. 저는 CCTV는 효율이 있어요. 그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을 할 때 CCTV를 포함한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고 요거에 악용될 소지들을 천천히 비판적으로 보고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발적 동의, 비자발적 동의로 지금 초점이 모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관점이 좀 틀려요. 좀 이상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 수능을 잘 보기 위한 효율로서 CCTV를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부터가 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반대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단 성장만 지상해주고 무슨 성공만 지상하고서 되게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우리 삶이 되게 피폐하다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 부분도 저는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계속 자주 독립적으로. 아이가 저렇게 수능만을 바라보고서 내가 수능 점수를 내기 위해서 내 자유를 속박하고 먼저 얘기를 한다? 저는 그것 자체도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렸을 때 얘기하셨지만 효율 따지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반감이 있을 것 같은데 효율 따지면은 그냥 빠따 때렸어요. 진짜 빠따 때리고서 일단 그러면 어떻게 했냐? 대학 가서 생각해라. 맞아요. 대학 가서 생각해라. 그럼 대학 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했냐? 발전은 됐어요. 근데 똑같이 그게 대물림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빠따가 CCTV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저는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 자체를 부모가 저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아이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 해야겠죠. 동의라는 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동의라는 건 도대체 뭐야? 자발적인 거야? 비자발적인 거야? 그러면 본다는 건 또 어디까지야? 네가 보는 거야? 부모가 보는 거야? 이런 것처럼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서 서로의 담론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저는 그 어떤 것도 나쁘고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떠한 논쟁이나 논쟁거리들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도 되게 필요하구나. 그래도 저는 부모기 때문에 설치합니다. 그럼 부모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게 네. 너무 무서운 얘기.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부모가 왜냐하면 생각이에요. 아니요. 예. 저는 부모지만 절대 그런 생각. 저는 해요. 저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딸도 있고 하지만 저는 우리 딸의 일일한 사생활을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딸이 누구를 만나고 궁금하죠. 많이 궁금하지만 궁금해요. 네.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궁금하죠.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먼저 얘기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고 그거에 대한 대화를 풀기 위해서 먼저 다가와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먼저 다가서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누가 좋은 남자야 누가 나쁜 남자야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수술방 CCTV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CCTV를 수술방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환자들을 지켜보는 거 괜찮다. 근데 그거에 엮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만약에 의사들이 사망할 확률이 90%인 수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10%로는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술 안 하면 100% 죽습니다. 수술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수술해야 되죠. 안 하면 100% 죽는데 10% 확률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CCTV로 지켜보고 있어. 90% 확률로 죽잖아. 그죠? 아마 제가 의사라도 그 수술 안 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도 CCTV가 모든 걸 해결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이제 저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계속 반대 입장에 있으시다가 이제 지금은 살짝 O 쪽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저 상황 3을 봤을 때 목적이 명확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 본인이 원하면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CCTV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찬성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막 통제 수단이나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누구도 통제당하거나 감시당하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공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악용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저는 이제 이러한 그 동의가 전제하에 있는 사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악용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 궁금한 게, 공적이라는 게 사적이 모여서 공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적인 게 모여야지 공적인 건데 사적은 찬성하시는데 공적은 반대한다. 지켜보니까 가끔 가다가 거의 흥분하시네요. 좋다는 표현을 막 그냥 하시네. 킥하고 웃기도 하고, 오오오 막 하고 이런 리액션도 하시고, 정말 즐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그 흥분 리액션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약간의 결정을 은연중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약간 보이고, 그래서 개 중에는 그러실 때 뜨악 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지만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덜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은 그거는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하시고, 가끔은 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제대로 표현하는 거 좀, 딱히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 상대를 올가매는 스타일의, 그러니까 이거죠 하는 스타일로 상대를 약간 몰아세우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 평소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올가면 나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은 되게 필요한 게, 상대가 장황하게 한 말을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 반대 의견을 이렇게 되면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근데 가끔은 한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시켜갖고 이거죠 그렇게 얘기했죠 하는 스타일로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혹시 그냥 생활에서 가끔 그런 스타일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저랑 이야기할 때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기분 나빠서 돌아서지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딱히 기분 나빠할 수준은 전혀 아닌데, 내가 한 말이 그건가를 내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약간 몰리는 느낌이 조금 들 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각자의 논리로 전개를 하실 때 그 논리가 일관성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로만 물거들어져서 당신의 말이 모순됐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든 이야기해내게 하려고 했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마지막에 코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긴 했는데 순간순간 이게 몸에서 반응하는 거는 제가 통제를 못했는데 말 나오는 거는 좀 통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칭을 받고 나서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었던 그 과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마 맨 뒤라서 아마 잘 안 담겼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영역은 전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적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장소에 CCTV를 선택을 할 때 그것을 개인들이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를 표시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이제 공적인 거고, 사적인 상황은 이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저런 CCTV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되게 늦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어요. 사적인 영역이냐 공적인 영역이냐에 대한 논란은 CCTV를 갖고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논쟁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까지가 사적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예방이고 어디까지가 그 검거냐 이거 통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CCTV 갖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다뤄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적인 부분이 개인이고 네. 공적인 부분이 사회라고 치면은 네. 사실 사회에 영향을 안 받는 개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고. 저는 근데 그 부분이 돼도 똑같다고 봐요. 네. 왜냐면 결국 CCTV를 그럼 설치를 왜 하냐는 거죠.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분위기를 만든 건 뭐냐? 사회인 거죠. 수능 점수를 좋은 걸 받아야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기업에 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성, 자주성을 해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감시를 당하는 체제까지 하면서 효율을 끌어내는 거. 저는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사적인 관계가 오히려 그 권력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권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부모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비자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조정할 수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TV를 설치하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는 부모의 권유로서 CCTV를 설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부모와 제가 동의를 했고 성인이고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가 제 전제 조건입니다. 네. 저는 동의에 네. 그 자발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안에서는 반대가 맞는 저는 것 명확하게 표현했다고에입니다. 저는 전제 조건이.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명확하게 동의했답니다. 네. 네. 바뀌었어. 네, 바뀐 분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바뀐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너 그래도 저번 수능 망쳤으니까 이번엔 좀 잘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셨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셨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면 저는 섣불리 싫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아니면 오히려 사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더 위계 질서가 형성이 돼서 거절을 못하는 부분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저 되게 많이 배워요. 8번님한테. 예. 저는 그 진정한 동의가 있으면은 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진정한 동의라는 것을 판별하기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고, 부자 관계가 저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부자 관계의 위계성이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 1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사회적 압박이 들어간다면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게 그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제 의견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분한테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대학 교수 생활 제가 퇴임하고 세보니까 35년을 했던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는 그냥 디스커션 수업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참 재밌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진짜 한 번도 재밌게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한을 품고 제가 퇴임을 했는데, 네, 오늘 저 내내 이제 지켜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이런 학생들 데리고 내가 수업 정말 오랜만에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좀 즐기셨기를 기대하고, 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도를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언도 좀 해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토론의 자리, 말 그대로 그런 숙론의 자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오면서 사실 좀 경직된 토론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신선하고 발전적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꼭 이 화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자들이 꼭 이런 토론 자리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아서 제가 제발 얘들아 토론할 때 참여 좀 많이 해줘.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유튜브에서 일반인들을 불러서 하는 토론은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학원이라는 과정을 좀 겪으면서 토론 수업에 대해서 익숙해졌는데, 이런 이제 탁상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사회에서의 토론이 되게 활성화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고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장시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토론을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논쟁을 통해서 제 사고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우리 최재천 교수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들으면서 설득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설득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의외의 견해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렇게 즐거운 수다 정말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말을 많이 못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느꼈고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